자, 2분기에는 우리가 스윙 강의 하고 있고요. 오늘은 스윙 강의에서 실제적인 기법 들어가기 전에 기술적 분석의 기본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동평균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번 주 내내 할 거고요. 아유, 이 지겹다. 이동평균선을 왜 또 하니? 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이동평균선만 제대로 알아도 수익 나는 거 아세요? 이동평균선만 제대로 알아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익절 라인, 손절 라인 다 할 수 있고, 타점 잡을 수 있고,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동평균선에서 파생되는 보조지표가 엄청나게 많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복습을 하면서 아주 단단하게 내 기초를 다진다고. 우리가 건물을 질 때 기초가 탄탄해야지 지진이 나도 무너지질 않잖아요.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자, 어제는 이평선 개요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종류에 대해서 해볼게요. 종류라면 분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기간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볼게요. 자,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죠. 뭐 어떤 사람은 뭐 500일선 하기도 하고, 뭐 40일선 하기도 하고, 41선이 뭐 세력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75일선인가? 뭐 어떤 사람은 이상한 수치를 해가지고 이게 절대적인 선이다 한번 해봐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사기꾼이죠. 제일 웃기는 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제일 실력 없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기법이랍시고 며칠선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물어보면 왜 그 선으로 하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이 선을 다 날짜를 다 대입해봤는데 이게 제일 맞는다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사기꾼이니까 속지 마세요. 어쨌든 기간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분류를 하냐면, 우리가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심리. 자, 우리나라 장도 보시면은 분위기가 올해 들어서 확 바뀌었잖아요. 뭐 우리나라 장이 좋아진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 그쵸? 단지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고 할 뿐인데 올해 1월부터 분위기가 좋잖아요. 작년 6개월 동안 안 좋아졌다가. 자, 이와 같이 기간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의미. 여러분들 뭐 계획 세울 때 그렇잖아요. 내가 6개월 동안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해볼 거야. 또는 뭐 1년 동안 해볼 거야. 3년 동안 해볼 거야. 아니면 6개월 동안 몸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여름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수급도 그렇고, 분기, 반기, 1년, 한 달 이렇게 됨으로써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하루 차인데. 그래서 이 심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변곡점에 올 수 있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5일은 뭐예요? 옛날에는 6일선이 중요했어요. 왜? 토요일이 있었으니까. 토요일날 주식장 했었어요. 예전에는 토요일날 학교 나갔었잖아.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6일 뭐 이렇게 됐었는데 5일. 지금 은행도 했었잖아요. 은행하면 주식장도 했었어요. 지금은 5일이 일주일이죠. 그 다음에 기간으로 보면 그냥 단위로 보면 일주일이죠. 20일은 긴 달도 있고 짧은 달도 있고 그러지만 한 달. 60일은 분기마다 법인들이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분기 결산을 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반기. 보통 올 상반기에는 주식장이 좋았네, 나빴네, 하반기에는 좋아지네, 나빠지네 이러잖아요. 이거 240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250일 정도, 240일에서 250일 정도 되죠. 365일 중에서 뭐 휴일 빼고 못 빼고 하면 어쨌든 이거 1년. 500일선은 당연히 2년이 되겠죠. 그래서 또 500일선을 가지고 또 뭐 이게 뭐 엄청난 기법이네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절대적인 선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주식에서 절대는 없어요. 세상 만사가 그렇지만 꼭 수익이 나 이런 사람은 꼭 사기꾼인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어떨 때 사용되는지가 중요하죠. 용도가 중요하다면 용도. 5일선은
단기 매매에 강하죠. 단기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주식들이 어떤 게 있어요? 네. 세력주죠. 세력주, 급등주, 수급 세력주도 포함돼요. 수급주인데 갑자기 모멘텀이 붙으면서 전 국민이 다 사는 주식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20일선은 한 달이죠. 한 달은 뭐예요? 이건 추세를 나타내는 거, 추세. 중장기의 추세. 그쵸? 한 달 선을 돌파하면 거기서 매수 시작해갖고 20일선을 계속 유지하면 한 달 평균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쵸? 주가가 그 위에 있다는 거는 한 달 평균보다 가격이 더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기는 실적이니까 실적으로 해갖고 우리가 보통 수급주인 경우 뭐를 봐요? 여기서 분기 실적을 보죠. 분기 실적. 보통 한 달 실적이 안 그러잖아요. 분기별로 실적을 보죠. 1분기 실적이 작년 같은 동분기 대비 어떻게 올랐냐,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수급주들이 실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60일선이 수급주한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60일선 위쪽에서 잘 놀다가 실적이 안 좋아지면 60일선을 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선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0일선은 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기 실적인데 보통은 이거는 이제 중기선이죠. 중기, 반기. 저는 이거를 이제 중장기에 활용을 하고 241선은 요즘 잘 안 써요. 왜냐? 작년에 여러분들 주식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월부터 6월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안 좋았단 말이에요. 요즘 이렇게 트렌드가 추세예요. 우리나라 말로. 트렌드가 6개월마다 변하기 때문에 241선은 옛날처럼 큰 의미가 없어요. 아주 느린 주식은 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삼성전자도 뭐 급등했다 떨어졌다 이러는 마당에 시총 제일 큰 종목이. 그래서 121선이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요 두 개를 가지고 마틴 기법이다 뭐 이러면서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용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거죠. 5일선은 세력선, 20일선은 추세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추세선. 추세가 우상인 거는 한 달 평균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월 평균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60일 분기마다 한 거니까 수급주인 실적. 그래서 이건 실적선 또는 수급선이라고 저는 불러요. 121선은 중장기선, 241선은 당연히 1년선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세력주는 그러면 뭘로 매매해야 돼요? 세력선으로. 추세가 나는 종목은 추세선으로, 실적이 나는 종목은 실적선으로, 60일선 위에서 추세가 나는 종목. 그런 게 이제 실적주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즉 매수 매도에 사용할 수 있겠죠. 차트를 보면서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뭘 볼까? 하이브 볼까요? 자, 하이브 보면 21선, 61선, 121선이에요, 이게. 저는 21선은 빨간색으로, 61선은 이렇게 녹색으로, 121선은 이렇게 갈색으로 하거든요. 이거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볼게요.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추세가 났죠. 추세는 뭐예요? 21선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갔죠. 계속해서 21선 타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깨졌죠. 추세가 한번 죽은 거죠. 장이 안 좋았든 뭐가 왔든 그거는 몰라요. 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21선을 재돌파하면서 또 추세가 났죠. 그 다음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2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파동이 나올 때 추세선을 사용하는 거죠. 파동이 나오는 종목들. 한 종목 더 보면 한화 솔루션을 볼까요? 자, 솔루션 보시면은 여기서 화살표 뜨고 21선 돌파하면서 화살표 떴죠. 추세가 난 거예요. 여기선 추세를 보는 거고, 무너지고 또 추세를 보는 거고,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번 추세는 20에서 안 깨면 추세가 아직 나고 있다. 그렇죠? 추세가 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선은 추세선. 그 다음에 61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적이 안 좋으면 이걸 깨요. 다시 실적이 좋으면 분기. 언제요? 실적 나오는 거 4월. 그렇죠? 1, 2, 3분기 1, 2, 3월 해갖고 1분기 실적이 4월에 나오잖아요. 실적이 좋다 또는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4월 달에
들어가는 거죠. 61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이렇게.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실적 발표. 실적 좋네. 급등이 나오죠. 여기서 제가 드렸죠. 이렇게. 이평선만 알아도 알 수 있는 거고. 121선은 뭐예요? 6개월 평균보다 위쪽에 있구나. 아래쪽에 있구나. 중장기로는 61선 위쪽에 있으면서 추세가 나는 종목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타점이 안 되는 거예요. 중장기는. 121선 위, 61선 위, 21선 위 요런 자리가 타점이 되는 거죠. 이격이 좁아졌다가 넓어질 때.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121선 위에서 여기는 뭐예요? 121선 밑에서부터 들어가는 타점이기 때문에 중장기 타점은 아니올시다. 122선 위, 61선 위, 21선 위, 61선과 21선 이격이 좁아질 때가 타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아지거나 뭐 할 때 급락 나오고 다시 121선 위, 61선, 21선 돌파할 때 요럴 때가 또 타점이 되는 거죠. 뭐 최근에 뭐냐? 방산주? 방위산업 볼게요. 하나오션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121선 위, 61선 위, 21선 돌파하고 이렇게 추세가 나는 거죠. 세력주는 물론 좀 다르지만 하나시스템 했고 어쨌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력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력주는 아까 5일선이라고 그랬잖아요. 5일선이 여기 없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오일선을 까만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세력주 삼양 같은 게 세력주죠. 5일선을 돌파하고 눌러주고 재돌파할 때가 타점이죠. 첫 번째 눌림목. 자, 이렇게 갔죠. 5일선을 돌파하고 눌러주고 재돌파할 때, 그렇죠? 이평선만 안 와도 기법이 다 나오잖아. 형지글로벌 볼까요? 자, 5일선을 깼어요. 그렇죠? 재돌파할 때 물론 여기선 좀 더 못 갔지만 또 깼어. 계속 깨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 시도가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급등하는 거죠. 저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아닌 경우에는 얘는 좀 그렇다. 5일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런 거는 안 돼요. 슈팅이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30% 이상 슈팅이 나온 다음에 5일선을 깨고 재돌파하는 날이 타점이죠. 오늘 종목 중에서 보면 이런 거 보이죠? 이제 까만 선이 5일선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파동에서 들어가는 거죠. 5일선. 5일선 위로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지 나오고 있죠. 아니면 거래량 터지는 날 들어갑니다. 펩트론 이거는 많이 안 떨어졌는데 어쨌든 클로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첫 번째 파동에서 여기서 깼다가 다시 올라가고 왔다 갔다 깼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오죠. 깼을 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깼다가 거래량 터트리면서 재돌파할 때가 타점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평선 뭐 어렵지 않아요. 이동평균의 종류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그렇죠? 여기다가 뭐만 알면 돼요. 이제 익절 손절만 알면 되죠. 그것도 이제 이평선으로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 하고, 오늘은 이동평균선의 종류와 용도, 명칭, 활용 이것까지 개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 플러스 알파 플러스 기타 등등 이 정도 아무것도 안 보고 이 정도 설명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평선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거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거 설명 못하면 이평선 강의, 이평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으로 할 때도 있고 지수로 할 때도 있어요. 지수는 이제 조금 빠른데 그거는 이제 매수 타점에서 하루 정도 차이 날 수 있어요. 스윙에서는. 그게 뭘 사용하는지 중요한 건 아니죠. 똑같은 종목도 있고 지수가 하루 정도 빠른 종목도 있고, 제가 분명히 매수라고 그랬어요. 매도가 아니라. 매도는 지수로 하게 되면 더 갈 종목을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세력주 같은 경우는.